울릉도 동해 한가운데 솟은 바다의 섬, 파도가 부서지는 그 위에 지금 상상조차 어려웠던 거대한 공항이 세워지고 있다. 울릉공항 활주로 건설 공정률 69%. 숫자 하나가 주는 의미는 단순한 진행률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건설 기술의 한계와 맞서 싸운 기록이며 바다 위에 활주로를 세우겠다는 인간 의지의 증거다. 이곳은 원래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는 섬이었다. 겨울철 강풍, 급경사의 지형, 예측 불가능한 기상 조건, 모든 것이 불가능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불가능이 서서히 현실로 바뀌고 있다. 활주로의 길이는 기존 계획보다 훨씬 길어졌다. 초기에 200m 수준으로 예상됐던 활주로는 지금 400m를 넘어 500m 확장을 검토 중이다. 단 한 대의 소형 항공기가 아니라 전기 노선 여객기를 안전하게 띄우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는 단순한 연장선이 아니라 울릉공항의 위상을 완전히 바꾸는 확장 프로젝트다. 활주로는 바다 위 인공 구조물에 직접 세워지고 있다. 섬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육지에서 산을 깎고 절벽을 메워 매립하면서도 결국 한계가 드러났다. 그래서 기술자들은 결단했다. 이제는 바다 위로 나가야 한다. 그 결정 이후 울릉도의 해안은 거대한 공사 현장으로 변했다. 수백 톤급 크레인이 밤낮 없이 철골 구조를 옮기고 수중에서는 잠수부들이 해저 지반을 다지고 있다. 파도와 바람이 거칠어도 멈출 수 없다. 하지만 이 공사가 단순히 활주로 하나 짓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 울릉공항은 대한민국이 가진 기술력, 그리고 도서지역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국가 전략의 상징이다. 지금까지 배로만 오가던 울릉도는 공항이 완공되면 서울에서 단 1시간 만에 도달 가능한 육지와 연결된 섬으로 바뀐다. 활주로 공정률이 69%를 넘어선 지금 건설 현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초 매립이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활주로의 윤곽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매일 새벽 5시에 현장에 모인다. 바람이 세게 불면 장비가 멈추고 비가 내리면 자재가 젖는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 이 길 위로 비행기가 날아오를 날이 곧 온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활주로 포장 1단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터미널과 관제탑, 안전시설의 시공을 병행할 계획이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 인프라가 아니라 우리 기술로 세계에 선보이는 해양공항의 표준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바다 위에 길을 놓는 일, 누군가는 미쳤다고 말했지만 지금 그 미친 도전은 현실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한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다. 그 비밀은 바로 확장된 활주로 뒤에 숨은 전략적 이유다. 그 이유는 단순한 항공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놀라운 결정이 기다리고 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설계가 여러 차례 변경된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처음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웠다. 울릉도 주민의 교통권 보장, 의료 접근성 향상, 관광 활성화, 그 모든 명분은 타당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계산이 시작됐다. 그것은 바로동의 전략축이라는 단어였다. 울릉도는 대한민국 영해의 가장 동쪽 끝, 독도와 불과 90km 남짓 떨어진 위치에 있다. 이곳은 평시에는 관광지이지만 유사시에는 해상작전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전략 요충지다. 따라서 활주로의 길이를 1200m에서 1500m로 늘린 결정은 단순한 안전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중형 수송기나 해상 초계기가 긴급 착륙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춘 것이며 필요시 군사적 활용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물론 정부는 공식적으로 민간공항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는 공군과 해경의 협조체계가 이미 논의된 바 있다. 특히 해상 감시체계 강화, 독도 인근 긴급구조 임무, 해상 초계활동 지원 등을 위한 비상 착륙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같은 변화는 활주로 확장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활주로 길이, 강도 모두 기존 민항 기준을 넘어섰고 활주로 포장재 역시 일반 공항보다 훨씬 높은 하중을 견디는 복합 콘크리트로 바뀌었다. 이는 여객기만 위한 공항이 아니라 복합 운용 공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 결정은 또한 일본과의 미묘한 해상 경계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울릉도는 한일 양국의 해상 감시 구역 경계선 근처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울릉공항의 존재는 단순히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의미를 넘어서 동해 감시망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일본 언론이 한국이 또 하나의 군사 거점을 세우고 있다. 고 반응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순수 민간 사업이라 밝혔다. 실제로 울릉공항의 공정률이
69%에 도달한 시점에서 활주로 하단의 강철 구조물과 해저 파일은 이미 군 표준에 가까운 강도로 시공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들은 설계 기준이 일반 공항보다 훨씬 까다롭다. 하지만 동해의 혹독한 기후를 견디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라고 말했다. 즉, 공식적으로는 민항용이지만 기술적 사양은 복합 활용을 염두에 둔 형태다. 공항의 가장 큰 특징은 매립형 반부유식 구조다. 활주로의 일부는 해안 안반에 고정되어 있고 일부는 이는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규모 대비 난이도는 훨씬 높다. 울릉도는 바다 깊이가 급격히 떨어지고 파도가 거세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저 지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특수 시멘트 혼합재와 강철 파일이 수백 개 박혀 있다. 이 기술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해양 토목 기술로 이미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바다 위 공항 건설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혹한 환경에서 울릉공항은 그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울릉공항은 단지 공사 중인 건물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기술력, 안보 전략 그리고 미래 해양 주권 의지의 상징이다. 활주로 위에 내리는 첫 비행기 한 대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울릉공항의 공사는 시작부터 불가능이라는 단어와 싸워야 했다. 울릉도는 한반도 어느 지역보다도 거친 바람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평균 3m를 넘는다. 해상 매립 구조물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다지는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유동치는 바다와 맞서는 일이었다. 2019년 첫 파일이 바다에 박혔을 때 엔지니어들은 거의 매일 바람과 싸웠다. 장비가 흔들리고 파도가 몰아칠 때마다 크레인이 멈췄다. 그만두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 공항이 완성되면 울릉도 사람들의 삶이 바뀔 거야. 그 한마디가 사람들을 다시 현장으로 불러냈다. 공사 현장은 하루에도 여러 번 날씨와의 전쟁을 치른다. 겨울철에는 강풍이 장비를 쓰러뜨릴 정도로 세차고 여름에는 폭우로 해저 지반이 약해진다. 하지만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파도를 그대로 이용했다. 해류의 흐름을 계산해 자연스럽게 모래와 자갈이 매립되도록 설계했고 해저의 불안정한 구간 은셀프 컴팩팅 파일이라는 최신 공법으로 보강했다. 이 방식은 물의 압력을 이용해 자동으로 지반을 다지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그 결과 해저 매립 구조물은 단 한 번의 붕괴 없이 지금까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공법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활주로 시공 과정에서도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울릉도의 지형상 평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활주로 일부는 절벽을 깎고 다른 일부는 인공섬 형태로 이어붙였다. 이 때문에 활주로의 중앙부와 양쪽 끝에 고저차가 발생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층 보정 콘크리트 레벨링이 적용됐다. 이 공법은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고난도 기술이다. 공사에는 약 10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주 6일 하루 10시간 이상을 바다와 싸우며 일했다. 작업 중 장비가 바다에 빠진 적도 있었고 거센 바람에 강철 구조물이 휘어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한 번도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매일 아침 현장에서는 같은 구호가 울렸다. 오늘도 안전하게 끝까지. 그 구호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생존의 주문이었다. 공정률이 50%를 넘어섰을 때 공사팀은 한 차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해저 지반 중 일부가 예기치 않게 침하하면서 활주로 기초 구조물이 15cm가량 내려앉은 것이다. 이대로 진행하면 전체 활주로가 뒤틀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책임 엔지니어는 모든 공정을 멈추고 3주 동안 원인을 추적했다. 결국 해류 방향이 예측보다 빨리 바뀌면서 해저 모래층이 이동한 것이 원인이었다. 해결책은 기존 방식의 강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었다. 그들은 해저 에지오 그리드 매트리스를 설치해 지반을 고정했다. 이는 그물망 형태의 구조물로 바다 밑에 깔아 지반의 움직임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기술은 울릉공항에서 처음으로 실제 적용되었고 이후 다른 해양 토목 현장에서도 벤치마킹될 정도로 혁신적이었다. 공정률 69%. 이 수치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붓는 비율이 아니다. 그 안에는 수천 번의 실패, 수백 번의 재측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용기가 담겨 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고 바람은 멈추지 않지만 이제 그 위에 길이 생기고 있다. 그 길은 단순히 비행기를 위한 활주로가 아니라 인간의 도전 정신이 새겨진 의지의 상징이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이 길 위를 처음 달리는 비행기의 조종사는 이렇게 느낄 것이다. 우리가 바다 위에 길을 만들었다. 그 한 문장은 대한민국 건설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사람들은 바로 울릉도 주민들이다. 수십 년 동안 바람과 파도를 견디며 살아온 그들에게 공항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육지와의 단절을 끊어내는 생명선이다.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서울로 가려면 배를 타고 포항까지 3시간 반, 거기서 다시 비행기로 김포로 이동해야 했다. 날씨가 나쁘면 배가 멈추고 의료 응급 상황이 생겨도 신속한 이동이 불가능했다. 공항이 생기면 이 모든 불편이 사라진다. 서울까지 1시간, 응급환자 이송, 생필품 공급, 관광산업까지 완전히 달라진다. 실제로 울릉군청은 공항 개항 이후 연간 관광객이 지금의 2배 이상인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날씨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던 울릉도가 이제는 동해의 제주도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지역 상인들과 숙박업계는 이미 새로운 준비에 들어갔다. 항공 노선 개설에 맞춰 신축 호텔, 식당, 투어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일부 주민들은 섬의 고유한 자연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울릉도의 절벽, 숲, 해안은 오랜 세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천혜의 자원이다. 공항 개항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면 쓰레기, 교통, 환경오염 문제가 동시에 불거질 수 있다. 이에 울릉군 은친환경 공항 운영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활주로 주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공항 내 전력의 30% 이상을 자가 생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기 운항 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저소음 접근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대형 공항에서도 보기 드문 친환경 시스템이다.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평생 어업을 해온 박모 씨는 이제 아들딸이 쉽게 오갈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반면 70대 주민 김모 씨는 이제 섬이 너무 시끄러워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공항 하나가 사람들의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광산업계는 벌써 움직이고 있다. 대형 여행사들은 울릉도 당일 투어 상품을 검토 중이며 항공사들은 소형기 운항 노선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항 후 2년 안에 연간 항공편 3,000회 이상 운항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는 울릉도의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규모다. 공항 주변에는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도 논의되고 있다. 물류창고, 정비소, 공항, 지원센터, 해경구조기지 등 다목적 시설이 들어서면 울릉도의 고용률은 급격히 상승할 전망이다. 현재 울릉도 전체 인구는 약 9,000명. 하지만 공항이 완공되면 그 수는 단기간에 1만 2,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섬이 활기를 되찾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울릉공항은 기회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관리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섬의 생태계, 지역 공동체,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울릉공항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섰다. 그것은 한 섬의 미래를 재구성하는 일이며 섬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공항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이고 그 공항을 지키는 것도 사람이다. 울릉도의 하늘길이 열리면 누군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잃어버린 고요함을 그리워할지도 모른다. 그 두 감정이 교차하는 곳, 바로 그곳이 울릉공항의 진짜 의미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울릉공항은 단지 섬 하나의 교통 인프라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해양 전략을 새롭게 쓰고 있다. 공항 건설 소식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동해에 또 하나의 전진 기지를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울릉공항 활주로의 확장 이유를 단순한 민간 목적이 아니라 동해 감시 능력 강화와 연관짓고 있다. 실제로 울릉공항의 위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서울에서 불과 440km, 독도와는 87km 거리, 즉 이 공항은 한반도 동쪽 하늘과 해상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동해에 눈이 된다. 이 때문에 일본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이미 자국의 해상보안청 항공기를 독도 인근으로 자주 출동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공항 확장은 자국 영해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분명히 말한다. 울릉공항은 민간공항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발언 속에서도 전략적 함의는 숨길 수 없다. 민간공항이라 하더라도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독도와 인근 해역에서의 재난구조, 해상 초계, 비상상황 대응 등에서 울릉공항은 실질적인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 또한 관심을 보였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때 울릉공항이 지원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단지 군사적 의미가 아니라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해양 감시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미동맹의 실질적 협력 거점이 동해에 생기는 셈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이 동해의 새로운 전략 포인트를 구축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를 자주적 국방력 강화의 신호로 본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틀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항로 및 감시 능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국제적으로는 울릉공항이 해양 인프라의 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 토모카크에서는 극한 환경에서 시공 가능한 복합 해상 활주로 로 울릉공항을 소개하며 한국이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나 홍콩 책납콕 공항을 능가하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 허브가 아니다. 그것은 동해의 주권을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상징이다. 독도 수호해지, 해양 자원 관리, 해상 교통권 확보, 이 모든 요소가 이 한 곳에 집약되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울릉공항은 단 한 번의 이착륙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즉, 바다를 지키는 것은 함정과 전투기만이 아니라 민간 인프라의 힘이라는 뜻이다.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은 바다 위를 나는 나라가 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공항들은 대부분 내륙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심이 바다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 변화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육지에서 바다로, 그리고 바다에서 하늘로. 울릉공항은 그 전환의 상징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울릉공항은 기술, 안보, 외교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 말처럼 이 공항은 한국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동해를 바라보는 그 활주로 끝에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향해 가는 새로운 길이 펼쳐지고